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등급별 지원에 대한 대학교 방향성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1등급 대 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1등급 대 학생 라인을 좀 준비를 했고요. 1.0부터 1.9까지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1.9는 2.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등급은 1.8까지가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하는 컨설턴트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 등급별로 어느 정도 대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한 등급에는요, 생활기록부 수준을 B급 라인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 B급 정도 생기부가 만들어졌을 때 지금부터 1등급 대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에서 1.1등급입니다. 일명 정교 라인 꼭대기라고 하죠. 얘네들은 솔직히 모든 대학교 학과 다 지원 가능합니다. 의체안도 가능한데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몰랐어요. 만약 1.3등급 아이가 의대를 지원을 했을 때 생활기록부가 진짜 더럽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해볼 만합니까? 네,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솔직히 의대가 이제는 어느 정도 등급대 라인 가지고 선발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가지고 이 정교권 아이들의 어떤 등급을 뒤집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 이유가 생활기록부는 정교권 아이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오는 케이스들이 이제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신 등급이 의대를 가려면 한 1.0에서 1.1, 1.2등급 정도 되면 도전권이 형성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방 다 열어놓고 학교 수준까지 다 본다라면 한 1.3등급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대는 1.0에서 1.1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대는 따로 방송을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약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1.5등급, 1.4, 한 1.6까지도 가능합니다. 한의대랑 약대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치대에 있는 거고요. 수의대는 그거보다 약간 낮게 형성되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메디칼 보건계열 할 때 더 정확히 해드리도록 하고요. 1.0에서 1.1등급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교 다 지원 가능합니다. 스카이, 모든 학과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스카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1.0에서 1.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연세대학교가 교과 라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에 초점 맞추는 라인도 충분히 지원하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교과로 넣거나 학업부 수용으로 넣거나 점수대는 다 구성이 되는데, 굳이 일반 고등학교 1.0에서 1.1 아이가 계열적 합성 넣어도 붙을 것 같긴 한데 굳이 특목고랑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계열적 합성보다는 학업부 수용이나 이쪽 교과,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이쪽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교장 추천 넣었으면은 1.0에서 1.1이면은 생활기록부 수준 B 정도 된다라면 합격선을 형성해야지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도 모든 학과 다 지원 가능하다. 첨단 융합이 됐건 전자가 됐건 경영이 됐건 다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1.2에서 1.3인데요. 1.2에서 1.3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대나 한의대, 치대 이런 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계열 빼고 스카이 같은 경우는 학종이나 교과 전형 다 지원이 가능하세요. 아직까지는 서울대학교 1.4면은 솔직히 점수가 남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1.4면은 학교장 추천보다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긴 한데, 일단은 서울대, 연대고대 학종이나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다 지원 라인에 포함이 된다. 대신 이제 학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인기학과 라인도 1.2면은 인기학과도 지원이 가능한데, 한 1.4 정도 됐을 때는 서울대학교 인기학과보다는 약간 학과를 무너뜨리면서 서울대학교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요 라인으로 스카이를 짰다라면 이제는 교과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 전형 놓을 때는 한양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인데, 보시면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가 들어가요. 이제 한양대학교도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한 B급 정도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에서 보는 서류가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제 활동이 아닌 세부 능력을 중심으로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수준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B에서 B 뿔 A면은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서강대학교나 중앙대학교는 단순 내신 등급으로 하는 건데 1.2에서 1.3면은 중앙대학교는 안정권이 형성될 거고 서강대학교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황대학교가 교과로 안정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카이 서성한 안에서 6장 안에서 카드가 다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일 1.4등급 조금 뒤로 밀려가지고 성황대학교 안정권이 안 뜬다라면 중앙대까지 안정권 잡아놓고서 성황대 빼고 성균관 한양대 그리고 스카이 집어넣으면서 6장의 카드, 그러니까 1.4등급까지는 요 밑으로 대학교가 형성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지원하는 라인이고요. 1.5에서 1.7등급 아이들이 있습니다. 1.5에서 1.7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 집어넣기, 그러니까 서울대 집어넣기는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고요. 연고대는 좀 이제 도전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뭐 학교장 추천보다는 이런 학업부 수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5에서 1.7 정도면은 이제 서성한 라인, 서강대나 성균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는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 점수대에서 이제 학과별로 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하는 건데, A급 생기부를 넣었을 때는 좀 안정권이 형성될 수 있지만 B급 생기부부터는 적정 도전권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에서 1.7 정도 됐을 때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걸 지원할 때는 중앙대학교나 시립대학교를 지원하게 되면은, 중앙대학교는 학과마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조건 안정권이 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좀 안정권이 형성되는 등급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립대학교는 대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교과 전형 지원할 때 전체 과목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막 한문이나 정보나 이런 게 막 7등급, 8등급 뜨잖아요. 그러면 지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업에 대한 점수를 좀 봐야겠지만, 저 정도 등급이 형성됐을 때는 시립대학교 교과 전형 넣었을 때 좀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저 정도 라인으로 지원하시게 되면은 점수대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1.8에서 1.9를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1.9는 2등급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1.8까지 1등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더니 왜 1.9가 2등급입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서 1.8부터 1.9까지 그냥 다 잡아서 계산을 했고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 중앙대나 경희대, 시립대 요 라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르네상스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거나,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게 되면은 점수의 등급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솔직히 1.9등급이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점수가 남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라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립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전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과로 지원했을 때 약간 점수가 남지는 못해요. 도전권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그럴 바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교과 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이제 건국대학교랑 홍익대학교 라인인데, 홍대는 좀 안정권이 형성될 수 있는 등급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국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B급 생기부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생활기록부에 1.8에서 1.9등급 정도 점수가 된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라인. 대신 안정권이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 이유가, 저긴 서류가 들어가는 데다가 학과들마다, 건국대학교는 학과들마다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만약 자연계를 예를 들자면 학교 하나에 3개 학교가 들어가 있다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런 미래에너지나 아니면 줄기세포학과 이런 의생명이 있는 KU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안에서도 좀 높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시립대학교 정도 수준의 그거보다 더 높은 학과들도 있다 보니까 KU 과학기술원은 좀 높게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제 자연공과대학교가 잡혀 있는 게, 그게 이제 건대의 진짜 수준이다라고 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상어대학교라는 게 있어요. 뭐 축산이나 식량이나 뭐 생명특성화, 요런 환경보건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 거기가 생각보다 조금 낮게는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3개의 대학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저 내신 등급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내신 등급에 대한 결과가 약간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익대학교는 이제 단순 내신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을 때 1.8에서 1.9면은 좀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등급에 따라서 이제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좀 3장의 카드를 좀 넓게 집어넣어서 지원을 한다라면, 그리고 수시로 할 땐 6장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3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가 어떻게 잡히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8등급인데 만일 서성안을 지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점수대가 남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정 도전권, 쉽게 말해서 좀 도전에 가까운 적정권이다라고 계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 라인을 짤 때 한 1.8에서 1.9등급 정도가 된다라면은 서성한 라인이 완전히 이제 좀 던지는 카드로서 도전하면서 가는 거고, 학과들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계산하면서 지원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등급 아이들이 지금 대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1등급 아이들은요, 솔직히 학업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빼고 대학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지금 교과전형을 바치려면 최저라는 것도 또 해야 되고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순위는 서류를 좀 챙겨야 된다는 거, 수시에서. 두 번째는 최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 아이 지금 공부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등급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아이들은 대학교를 준비할 때요, 가장 학습량이 많고 해야 될 게 가장 많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좀 할 줄 아니까 뭔가 좀 빼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걸 해야지 좋은 대학교로 가는 아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 한 1.3등급, 1.4등급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 갖고 어느 정도 대학교를 받쳐놨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해가지고 스카이를 집어넣었더니 다 떨어지더라.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학교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서류 준비가 좀 미흡한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공부 아니라 바빠가지고요, 비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를 챙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을 잡긴 좋지만 나중에 대학교 레벨을 높일 때 학생부 종합전형 할 때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공부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공부할 것도 많고 하지만 비교과도 좀 챙기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어떤 아이는 공부도 하면서 힘들지만 비교과를 챙기고 생활기록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아이를 대학이 훨씬 좋아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성적만 만든 아이보다는 공부 성적을 만들면서 비교과도 같이 뭔가 만들어 나가는 이런 멀티적인 학생을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좀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1등급 아이들은요, 저 서류 만드는 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류 만들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서류 만들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과는 거품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서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구색을 맞추는지, 이게 생각보다 1등급 아이들한테 되게 필요한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별 지원 대학교 분석 방송 1등급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2등급, 3등급 방송도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